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찬규입니다. 전지솔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가 좀 늦었죠? 네, 네. 회사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GF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GFA가 그 변경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 GFA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요즘에 GFA 광고가 조금 뭐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혹시 화면 보이나요? 아니요? 메모장만 보이죠?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보시면은 이번에 그 GFA가 플랫폼 변경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면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던 뭐 메인 지면하고 그 패밀리 매체,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네이버 패밀리 매체의 그 지면 분리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플러스로 통합돼 갖고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저희 뭐 지면 다 나누고 타겟 나눠가지고 그 소재 사이즈들도 좀 달라고 세팅을 했던 거를 이번에 통합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지면을 좀 합하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 효과를 내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용 일자가 3월 10일 월요일, 마이그레이션은 3월 10일부터 14일로 약 네. 일주일 정도 소요 예상으로 다음 주면 변경되어 있는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변경사항 요거 화면으로 보시면 딱 아시겠는데 왼쪽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세팅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이버 매체에서 뭐 배너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만 한다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한다든지 이게 찝어서 세팅을 하고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패밀리 매체는 패밀리 매체 따로. 근데 이제는 네이버 플러스로 변동이 되면서 이 패밀리 매체가 같이 네이버 지면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패밀리의 스마트 채널이 아니고 그냥 스마트 채널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플러스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지면 분리를 해갖고 세팅을 했거나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좋아질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변하면 패밀리 매체를 어느 정도로 흡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이버 매체보다는 아무래도 패밀리 매체로 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이 노출 지면이 더 많다 보니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똑같은 스마트 채널만 집행하시더라도 노출량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패밀리 매체를 설정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합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도 세팅할 때 패밀리 매체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특정 그게 네. 아니면은. 근데 다만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뭐 나쁘게 말하면 끼워넣기 상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신규 구자가 열리거나 신규 지면을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초반에 혜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광고의 질이 좀 좋아요. 제 경험상은. 왜냐면 이제 어쨌거나 뭐 출시를 하는 거니까 네이버 자체 내에서 신규 지면을 출시를 하거나 뭐 선보이는 거니까 좀 잘해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초반에는 많이 합니다. 새로 생기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패밀리 매체라고 해서 막 클릭률 너무 낮고 지면이 별로고 요거를 뭐 노출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면이 조금 변동이 생기다든지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 뭐 소재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뭐 기존보다 좀 검수가 빡빡하지 않고 좀 풀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네이버 패밀리 매체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채널, 배너 영역, PD 영역이 네, 배너가 없어지고 서비스 통합으로 바뀐 거겠죠? 그쵸. 아예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 그쵸. 여기서 이 배너 영역 쪽이 서비스 메인하고 통합으로 다 바뀐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기존에 나눠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마이그레이션 기간에 내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나 진짜 이 지면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그거는 살아있어요. 퍼포먼스 네트워크 지면은 따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살아는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네. 패밀리 매체랑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뭐 패밀리 매체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패밀리 매체라고 하면은 네이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어플들이라든지 지면들을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밴드, 그리고 네이버의 뭐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제휴되어 있는 지면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의 뭐 뉴스 탭이라든지 그냥 스포츠 탭, 연예 탭은 메인 지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패밀리 매체는 그거 말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어플이 따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쪽 지면이 이제 패밀리 매체 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광고를 주로 하는 이제 지면은 보통은 네이버 메인 지면인데, 패밀리 지면도 뭐 간헐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타겟을 따로 잡고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네이버와 제휴는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네이버 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노출량이 적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출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CPC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 GFA를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GFA에 있는 네이버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퍼포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뭐 금융이나 날씨 쪽 탭에 뜨게끔 돼 있어서 아직은 베타라고 써 있는 게 사실 네이버 내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지면을 광고주 요청으로 해보기는 했는데 뭐 노출량이라든지 그런 게 기존 지면들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폭넓은 노출이라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뭐 네트워크 쪽, 퍼포먼스 네트워크 쪽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면서 그 영역이나 이게 통합이 되면서 사실 저희도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가이드가 이게 공지 나오고 정확하게는 안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적용 일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고객 문의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말을 참고해 달라고 이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10일에서 14일 요 기간 동안 아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지문 변경이라든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참고할 거는 뭐 이제 외부 오디언스가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외부 오디언스 활용해서 MM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생성한 오디언스를 이제 이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얼만큼까지 이제 뭐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선정을 해서 좀 진행해 보는 건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MMP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 에어브릿지 먼저 우선 지원하고 있어서 에어브릿지를 먼저 사용하시고, MMP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라든지 네. 아니면 앱 광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외부 오디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른 도움말을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3일 이후에 적용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F에서 생성한 오디언스를 네이버 성과역 플랫폼 연동해서 타겟팅 모습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습 외에도 니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디타겟팅, 마이너스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데 성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식으로 조금 주의사항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기본 모수가 필요 모수가 있죠. 타겟 네. 모수 1000 이상. 필요 모수가 있고, 연동 업체로부터 오디언스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아 광고 집행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네이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기억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것도 보면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적용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차주부터 좀 크게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네. 성과를 더 대형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요 그 공지사항 지면을 많이 보는 게, 공지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정말 많아요. 근데 조회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분들께서는 굳이 이제 마케터 말고도 광고주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영상도 몇 번 찍었었던 그 영역이긴 한데 그 카탈로그 쪽에서도 지금 조정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안 되는 기존의 뭐 가발이라든지 이런 헤어 액세서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면이 작거나 나오는 사이즈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뭐 살짝 공포라든지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지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인 분들도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이 좋기는 하지만 모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출 불가능했던 상품 중에 일부러 노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생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표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좀 많아요 지금. 의류 같은 경우 속옷, 청결제, 탈모 케어 혹은 건강 관련 굿즈, 화폐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작게 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청결제 같은 경우나 탈모 케어 혹은 수영복 같은 경우 비추웨어는 그 이미지 자체가 조금 선정적일 수 맞아요. 있어서 이게 제외되었다가 다시 노출 가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미지 가이드에도 걸릴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좋긴 좋은 게 이 업종이 다 노출 불가능해서 진짜로 실제로 광고 제가 하고 있는 광고주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풀려버렸어요. 이제 노출이 가능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다 가능한 것들이고, 뭐 여기가 뭐 장례 관련된 이제 장례 용품들도 좀 가능하니까 뭐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니 같은 용품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뭐 공포라든지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저쪽에서 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그리고 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도 지금 되는데 아이돌 굿즈가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뭐 따지고 보면 아이돌의 이 뭐 초상권을 살짝 가져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도 MMO에서 원래는 안 됐는데 지금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보시면 됐다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무알코올 음료, 파티복, 순금, 지류 카드 상품권인데 사실 왜 안 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무알코올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알코올이 무알코올이지만 무조건 알코올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가 애매하죠. 네, 가이드가 애매해서 제외가 된 것 같고, 파티복은 좀 선정적인 의상이 많아서 제외가 된 것 같고, 순금은 보통 사실 순금이 제외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금이 제외된 이유를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저 순금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네이버에서 허용을 하고 광고로 노출을 시키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됐거나 실제로 순금이 정확하게 아니거나, 들어가서 클릭하면 들어갔는데 순금이 아니고 뭐 14K, 18K 점점 뭐 섞여 있는 합금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정확성에서 좀 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리고 지류 카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많았죠. 네. 문화상품권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류를 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제외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지사항을 계속 읊어가면서 좀 좋은 게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최근에 올라온 3월 4일 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입니다. 보시면 3월 새로운 쇼핑 전용 앱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오픈됩니다. 이 말은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면이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 플러스 스토어가 좀 중요한 게,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기존의 그냥 네이버 쇼핑 검색 가격 비교가 아니고 플러스 스토어가 지금 뭐 이제 오픈돼 갖고 진행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GFA에서도 그 광고 지면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지면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노출 지면을 발라내거나 직접적으로 뭐 입찰가를 변경해갖고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지면을 GFA 지면으로서 뭐 넣어준다는 거는 실제로 광고하는데 엄청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모션 이게 신규로 나오고 있어서 네. 프로모션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쵸. 신규 프로모션이 있죠. 지면 프로모션. 네, 이게 없네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만 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지금 네이버 자체 내에서 신규 지면으로서 광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전 예약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7시간 전이죠. 기사가 따로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더 빨리 알았던 것 같고. 보시면 1분기 이게 이제 나올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다운을 받으시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규 지면이 생기면 소비자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걸 또 광고 영역으로서 계속 활용을 하려고 저희 그 광고주분들한테 혜택을 되게 많이 주고 성과가 잘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지면은 초반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지면 자체가 지금 기존의 그냥 가격 비교라든지 단순히 네이버 쇼핑에서의 순위가 아니고 AI 기반을 통해서 그 복합적인 순위를 나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이 쇼핑이라 해서 쇼핑마이라고 해서 저와 이제 저희 전지솔 마케터님 양 둘이 이제 성별도 다르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검색하거나 관심 있는 제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AI 기반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겟을 잡고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더 뛰어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 지면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카탈로그 지면을 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보시면 이게 노출 경로가 계제 위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라내야죠. 발라내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외되어 있다면 추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출 시점이 3월 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들 저에 대해서 인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계속 지면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3월 4일 날 나온 그것만 해도 여러 개요. 지금 3월 6일이니까 저희도 아직 뭐 하나하나 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FA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GF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봤으니 세팅에 대한 비법? 사실 GFA가 네. 잔혹한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연락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오고 네. 내가 아차 실수 세팅했네 라고 인지했지만 검수 중인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맞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하나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GFA가 반려사회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소재를 넣었을 때 이게 왜 반려가 되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보통 이미지 소재를 넣으면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GFA에서 그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그 이미지 소재를 제가 만들거나 광고주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아예 맞춰놓고 이미지를 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텍스트하고 텍스트 비율은 어느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쪽 배경 쪽 제가 드린 그 가이드 네이버 가이드 밖의 배경에는 웬만하면은 뭐 텍스트나 이런 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아예 그 짜여져 있는 거를 드리면은 그대로 만들어서 주실 때 웬만하면 반려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 빼놓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것까지는 그냥 겉으로 보는 가이드고 보통은 제일 많이 가이드가 갈리는 게 문구예요. 증명되지 않은 문구. 우리가 1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등, 그리고 이거 뭐 최상급의 표현을 썼을 때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최상급 표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거 1등을 했고, 이게 상세 페이지에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반려 안 나고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반려 나가지고. 네, 그래서 세이프 존을 좀 중시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최상급 표현 근데 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 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쫀쫀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안 안 돼요. 되세요. 쫀쫀 안 돼요. 그래서 쫀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나요? 사실 안 이게 단어로서 뭐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검색을 해보시네요. 네, 네.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좀 뭐랄까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쫀쫀하다의 어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쫀쫀이라는 표현이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공을 쫀쫀하게 해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해야 검수가 나죠? 촉촉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쫀쫀보다는. 그리고 아니면 쫀득까지도 제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사실 검수가. 근데 쫀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를 계속 약간 설명하는 표현이라서 안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 효과 효능 같은 경우에는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바르자마자 쫀쫀해진다는 느낌은 조금 네. 즉각적이지 못한 액션이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으면 좀 사실적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막 일주일 안에 모공 90% 개선. 네. 이게 개선이라는 좀 표현을 쓰셔야지 만약에 무조건 축소 이러한 그 뭐 얼굴이 확 확정적인 작아집니다. 네. 뭐 이런 문구는 바로 발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네가 어떻게 이 제품으로 얼굴을 작아지게 만들어? 라고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래서 표현이라서. 약간 효능, 성능에 대한 확실한 네, 성분에 대한 성분에 대한 확실한 표현. 네. 표현만 제대로 해야 함. 사실 뭐 장어 10마리 먹자마자 힘이 불끈은 될 수 있죠. 그쵸. 뭐 근데 이것도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뭔가 그거 장어를 먹고 근육 증가 네. 이런 식으로 좀 허황된 그쵸. 근육이 갑자기 이게 장어 먹으면 근육이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네. 과학적으로는 그게 뭐 그쵸. 영향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콩 많이 먹으면 흰머리 까맣게 됩니다. 네. 이러한 좀 두바리. 미신 같은 성능은 안 되지만 약간 개선에 도움이 된 혹은 98% 괜찮아졌음 이런 식의 표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보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그쵸. 화장품. 이런 쪽이 좀 하고 식품은 사실 좀 덜해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뭐 소재 반려를 말씀드리는 게 광고를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수 시간이 딱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일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광고를 내일부터 바로 프로모션인데 광고가 막혀서 못 돌린다? 그만큼 큰 사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광고주가 소재 제작을 해주시다가 열받아갖고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캠페인 생성 후 30분 이후부터 광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가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캠페인부터 생성해 놓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지사항을 봐야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GFA 하시면서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다 하는데 하는 사유가 발견하시는 경우에는 마케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해결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주라면은 사실 저런 상황이 우리 업종이 좀 그렇게 어려운 업종이다 무조건 맡깁니다. 못합니다. 내부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할 때 한 캠페인이 아니고 진짜 다중의 캠페인, 진짜 다수의 광고 그룹과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빨리빨리 잘 할 수 있는 마케터들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단에
카드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공지사항이 생기면 한 번 더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